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상가 분량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뭐냐면 상가가 왜 위험한지, 상가를 투자하면 왜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상가가 어떤 상가가 그래도 괜찮은 상가인지를 조금 우리가 두고 가보자, 알고 가보자 해서 오늘 준비해봤어요. 상가는 4대 이름이 있어요. 어떤 4대 이름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겠지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평상시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첫 번째가 가격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위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가는 주택하고 틀리게, 주택은 제가 통화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모두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수요자가 될 수가 있지, 향후에는 다. 그죠? 근데 상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단위적인 거리가 금액이 크죠. 그쵸? 여러분 앞쪽에 있는 상가를 하나 사더라도 최소한 작은 상가는 한 3, 4억에서 큰 상가는 15억에서 20억까지 가야 되는 매칭 상가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상가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가격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은 통화량이 풀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만 상가는 통화량을 아무리 풀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요. 이 상가 가격은. 뭐 어떤 원리에서 상승하냐면, 상가는 철저하게 수익률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가들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수익률이 낮아지다 그러면 상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하냐면, 상가는 경기 변동성이 가장 민감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변동성이 가장 민감을 하죠. 그래서 상가는 장사가 되면 오르고 장사가 안 되면 떨어지는 현상인데, 상가를 실제 분양하는 가격들 있죠. 분양하는 가격들이 강주 같은 데는 일자리 아파트 상가 같은 것들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파트 1층에 단지 내 상가들을 분양하는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분양하는 상가들 같이. 근데 그 분양하는 상가들이 지금 거의 한 상당 가격이 3,000에서 3,500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3,000에서 3,500. 그러면 3,000에서 3,500 정도는 그 가격을 가지고 어떤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어느 한 5%, 6%의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데, 그 사람도 장사해가지고 그 돈을 냈고 월세를 냈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강주에 몇 안 돼요. 몇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낮춰버리면 상가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월세를 낮춰버리면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월세를 낮출 수 없고 상가 주인들은 월세를 낮춰버리면 상가 가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가는 우리나라 강주에 있는 상가, 전국적인 평균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가는 평균 수익률 5%를 잡아요. 5%. 그러니까 5%의 수익률을 잡는 거죠. 평균 수익률이 5%예요. 상가 수익률이.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상가, 경기가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상가는 6%의 수익률도 벌을 수 있어요. 6%의 수익률. 평균 기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상가다. 5억짜리 상가를 6%대 샀는데, 이게 수익률이 1%만 다운이 돼도, 월세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1%만 떨어지고 5%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6%에 5%면, 계산을 이렇게 하자. 계산하기 쉽게 5% 따자. 5억에 5%의 수익률이라고 보자고요. 그죠? 이놈이 4%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1%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1%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5% 대비 100%가 되면 20%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1%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5%대 수익률에 4%가 1%가 수익률만 떨어져도 이 비율 대비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억에 샀는데 이게 4% 떨어지는 순간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20, 20%니까 5, 20, 4억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상가의 수익률이 1%가 떨어져 버리면 상가의 가격이 1억이 떨어져요. 5억짜리 상가다. 근데 10억짜리 상가다 그러면은 20%가 넘으면 지금가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20%.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가의 수익률은 월세를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는 게, 그나마 그 월세에도 장사할 사람이 없는데, 내릴 수도 없는데 내려버리면 상가 가격이 똑같게 되니까. 이제 집주인, 이게 상가주인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거 하죠. 이런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상가 빌딩 같은 것도,
이런 월세를 함부로 공실로 놔둬버리는 경우가 그냥 공실로 변화버리죠. 월세를 안 낮추고 공실로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상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속도로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격 위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상가 가격이 분양받는 가격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자, 두 번째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면 상권의 변동성이라는 것이죠. 상가가 고정상권이면 굉장히 좋겠는데 상권은 이렇게 보시면 주택은 변동성이 많이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주택의 파동을 치더라도 큰 변동성이 많이 없죠. 상가는 이제 주택의 변동성이 이런 곡선을 그린다면 상가의 변동성은 이런 곡선을 그려요. 이런 곡선. 완전히 주택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상가는 주식과 같아요.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가격 변동성부터 해가지고 상권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게 조석지변이라는 말 하죠. 조석지변, 밤낮으로 변한다. 그쵸? 이게 잘 여기 말아요. 화정동이라는 이 상권가 굉장히 잘 된다 하더라도 경쟁 상권이 저기 하나가 생겨버리면 하나가 생기면 이 상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잘 되고 있는 상가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돼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지. 상권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8세 남자는 소녀의 마음과 같아요. 판단을. 계속 변하지. 마음이 계속 변해. 좋다가 좋다는 것처럼 상권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주식과 같이 변하는 게 이게 상가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상가는 경제 상권이 하나 만들면 끝나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공실 위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가는 잘 되고 상가는 공실이 한번 발생이 되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까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공실되는 기간 동안은 돈이 안 나가냐, 돈이 나가고 있죠.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다 나가고 월세 또 대출을 받았으면 또 이자도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실이 한번 상가는 가장 위험성인 게 공실이 생겨버리면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상가는. 그래서 상가 투자는 굉장히 세입자를 맞추는 거에 가장 큰 중요중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한번 발생되면 굉장히 힘들다. 근데 공실이 상가라는 것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변이 있고 1층 상가, 2층, 3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1층의 상가가 제일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1층의 상가가 제일 좋냐면 상권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권 인력의 법칙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1층 상권이에요. 1층에서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면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겠지. 끌어당기는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심리를 작용시키잖아요. 위로 가야 되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권 인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 상가 중에서도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신호등이 있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다든가 여기가 지하철 역이 있다든가 신호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버스 정류장이 인력이 크겠어요? 횡단보도가 인력이 크겠어요?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네.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인력을 작용할 수가 있죠.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이 더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더 많은 인력이 큰다면 여기서부터 상가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요. 이거 가죠. 상가를 쓸 때. 그쵸? 이게 그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어디에 무슨 인력이 작용하는 중심지가 있냐에 따라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상가들은 가격은 싸죠. 가격은 싸는데 이건 공실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쵸?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공실 위험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환경적인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떠냐면 상가는 자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집을 사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더라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시가보다 조금만 낮춰주면 한 500만 원 정도 낮춰버리면 나가죠. 금매로에서 나가잖아. 팔린단 말 한 달을 안 넘어가지. 그쵸?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아.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가 않죠. 왜 그럴까? 10억짜리로 5% 낮춰도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상가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돼야지 이게 황금이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요자지만은 상가는 것은 가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1%거든.
1%만 수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돈이 주어질 일 많아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서 어느 거를 사든 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는 건 내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팔 때는 내 마음대로 못 판다는 거죠. 그리고 황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전에처럼 대한민국 부동산의 우리가 포션이 개인 재산 중에 중산층 재산 중에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70%. 대한민국 70. 70. 90%나 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65에서 70% 정도 돼요. 예전에 80%까지 갔는데 대한민국 선진화되다 보니까 65에서 70% 정도 가까이 되는 많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75%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70에서 75% 정도 되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어느 순간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황금성의 제약이 되게 돼버리면 이 75%의 재산이 10억 중에 7억 5천만 원이 돈을 환급을 못 하죠.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환급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어떤 데 묶이는 돈이 되죠. 그러면 나는 2억 5천 갖고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뭐냐면 예전에 말하는 하우스푸어라든가 부동산 푸어라든가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썼죠. 그쵸? 그래서 황금성이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황금성이 제약이 되는 부동산, 황금성이 어려운 부동산, 그죠? 황금이 어려운 부동산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황금이 제약이 되는 부동산은 경제재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제재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재화인데 황금을 내가 팔고 싶을 때 황금에서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경제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5%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황금성의 제약이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내 돈에 주머니가 없잖아. 돈은 비용은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황금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네 가지의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위험성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오직 수익률만 보죠. 지금 장사를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렇죠?